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나아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종료되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계엄령을 때린다라는 게 일단 전 좀 어이도 없고 또 좀 이렇게 그 계엄령 선포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정신이 없네. 1980년 가슴 쓰라린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광주 시민들은 당시를 상기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무서움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두환 때, 5.18 광주 사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걸 겪었기 때문에 무섭더라고. 이대로 하다가는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령의 순간을 직접 경험한 대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가 정세나 이런 거를 보면은 딱히 그렇게 계엄령까지 선포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대통령님은 이제 많이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책임을 져야죠.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서로 잘 좀 해갖고.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6년 전 여순 사건을 겪었던 전남 동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낸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진보당, 정의당 전남도당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YMCA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수 시민행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규탄한다며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수 시민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여수시민행동은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여수시민 비상행동 시국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에서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비상시국대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국격을 훼손하고 44년 역사를 뒤돌리려는 이런 망동을 했을까요? 뭔 음모가 있을까요? 전남도 의회와 광주시 의회도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5.18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과 수사,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국대회에 참석했던 지방의회에서도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국회를 지키기 위해 뛰쳐나왔고 지역 주민들은 이 상황을 TV와 SNS 등을 통해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불법 비상계엄 선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인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6개항에 걸친 계엄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포고령은 7,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볼 법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결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통제, 제시된 조항을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끔찍한 내용.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구인 국회에는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도 국회 사수를 위해 속속 국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호남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TV와 SNS로 지켜보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5.18을 떠올리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2024년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믿기질 않고 이게 뭐 이 가짜 뉴스인 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고 긴박했던 새벽의 어둠이 걷히면서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하야와 탄핵,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스북에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며 비상계엄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도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학교 정상 등교와 흔들림 없는 학사 운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퇴진과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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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지역 제정당 시민 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로 체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45년 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목포와 장흥, 해남군 등 기초의회에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하야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엽니다. 탄핵다방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조국혁신당 탄핵다방은 지난 11월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심정인 분들 많았죠. 5.18 광주 학살의 비극, 그리고 지금껏 진행돼 온 5.18 진상규명의 노력들이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껏 계엄은 10차례 선포됐고 이 중 가장 최근의 비상계엄은 45년 전인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내려진 비상계엄. 하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 반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공권 장악에 성공한 전두환은 완전한 정권 장악을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오직 광주 시민들이 특별한 용기를 냈고 이는 5.18 광주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엄령은 독재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만지작거리는 카드였습니다. 전두환은 87년 6월 항쟁 때 계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투입을 검토한 건데 광주 MBC가 입수한 육군 비밀 문건에는 발포 명령까지 언급돼 있었는데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선포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던 지난 2016년에도 계엄이 선포될 뻔했습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준비를 하는 문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병력 이동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계엄군이 장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준비된 비상계엄.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 항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선포로까지 이어졌지만 유혈 진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18 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저항과 용기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본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곧장 모였고, 또 하나는 국민들도 그러한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 앞으로 나간 것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총을 쏴 사살할 경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군인들에게도 잘못된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극계야 본회의장 바로 옆 통로까지.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협회는 5.18마다 상기되는 비극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다며 계엄령 시도는 실패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트라우마를 안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며 기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